자, 여러분 이제 3강 두 번째 시간 연속으로 이어서 한번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세계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애니미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는 이 자연이 갖고 있는 혜택을 그냥 어떤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 자체를 뭔가 신앙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대상이죠. religion subject로 삼음으로써 자연을 공경하고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하나의 삶의 원리로 삼았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용어적 표현으로 애니미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애니미즘이 농경사회에서 당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종교사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의 특징은 사실 지금처럼 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하늘이나 자연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거를 전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아까 좀 이따 1강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이게 지금 4차 산업도 있고 첨단 산업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반대로 농업도 엄연히 지금 성업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논과 밭이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여러분 나중에 추수 때가 될 때는 그렇게 다 곡식을 거두는 그런 세레모니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라는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21세기에 들어서 이 농업사회가 드론이 개발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그리고 농경기구들의 그 메커니즘이 발달이 돼서 농사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문명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인 것으로 접근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농사는 풍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만약에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바람이 불어주지 않고 적당한 걸 뛰어넘어서 스톰이 불거나 아니면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은 그 농사는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해는.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라는 이 뿌리 깊은 시간성은 과거의 원시 시대나 과거 시대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애니미즘을 동원할 법한 자연의 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의존하는 속성에서부터 출발한 농업사회에서 당연히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자연을 소중히 여기거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코리아 컬처 역시도 이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애니미즘이 팽배하다. 그러니까 팽창할 정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애니미즘이 갖고 있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하늘을 무서워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무서워하는 그런 관점. 하늘을 무서워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한국 문화 전 시간 1강에서 1강 첫 번째 시간 3강 첫 번째 시간에서 코리아 컬처의 3그레이드 월드뷰 세 가지 차원의 세계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땅, 바다. 그러니까 하늘을 무서워한다는 건 하늘이 주고 있는 도움을 한국인들은 그리고 한국 문화는 상당히 경외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크리틱하게 말씀드리자라면 현대의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학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 그리고 더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동아시아가 그리고 더 폭넓게 나오면 오늘날의 글로벌레이션 국가들이 세계 국가들이 자연을 해치고 훼손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현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들은 물론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의 원인도 코로나19 사태인데, 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뭘까요? 이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원래 동물과 사람이 서로 간의 영역을 존중했다라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이 감염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국가가 서로 경쟁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간만이 우선이 된 개발이 목적이 돼서 자연을 등한시하고 자연에 있는 혜택을 문명의 힘으로 모두 깎아내릴 때 이 사람과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의 원인은 어떤 면에서는 하늘을 두려워하거나 하늘에 대한 어떤 그 신성성의 세크리트한 어떤 요소, 하늘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반대로 하늘을 존중하는 태도의 애니미즘은 어떤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러니까 무속신앙만의 영역이 아니라 이 한국 문화를 뭔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애니미즘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한국 문화에는 좀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자, 지난주에 민간신앙 얘기할 때 샤머니즘 말씀드렸어요. 샤머니즘이 그냥 이제 민간신앙, 그 민간신앙이라는 단어를 저기 유학 오신 분들이니까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할 때 조금 대화할 때 여쭤보기도 하시고, 뭐 아니면 구글이나 뭐 중국은 웨이보가 있죠. 그리고 베트남도 그런 그 포털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샤머니즘에 대해서. 자, 샤머니즘은 민간신앙이고 어떤 면에서는 문명이라는 시빌레이션의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사회와 문명사회라는 시빌레이션의 컨트라스트, 반대되는 부분으로 샤머니즘이 존재한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문명이나 지식이 발전되기 이전 단계의 다소 미개한 수준의 민간신앙을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문화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 샤머니즘이 단지 시빌레이션에 반대되는 미개한 수준의 샤머니즘만 문화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요지는 이 자연의 힘을 빌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지속하려고 하는 문화적인 어티튜드, 태도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한국 문화에도 보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편적으로 지속되는 샤머니즘이 뭐냐?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샤머니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한글 고유어로 굿이라고 합니다. 이게 굿이 뭐냐 하면은 그 제사예요. 그러니까 세레모니 같은 겁니다. 그거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도 제사는 다 존재하죠. 제사. 그걸 이제 한글 고유어로 굿이라고 얘기하는데, 굿. 그리고 동사로 이걸 표현하면 굿한다, 굿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굿이 뭐냐 하면은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개인의 포셔널리티를 살려주기 위한 한 개인이나 한 포셔널리티나 패밀리,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을 위한 제사와 굿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굿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되기 이전의 농경사회, 곧 미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사회가 발달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마을 단위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자연의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제사 예법이 존재했다. 그게 한글 고유 명사로 표현하면 마을굿이에요. 그런데 왜 굿이 제사가 개인과 한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 마을 전체로 이게 확장이 되었느냐? 거기에 주목할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샤머니즘의 독특한 태도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퍼스널리티, 개인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야, 이 개인이 먼저야라는 것보다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은 나보다는 우리를, I보다 위를 먼저 앞세운다. 이게 이제 공동체적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관 중에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전체적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공동체가 우선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라는 퍼스널리티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우선되는 상황. 이게 이제 서양과 동아시아가 다른 점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릴까요? 동아시아 문화 중에도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중심의 그 샤머니즘, 세계관. 이것의 장점은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어떤 협동정신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는 그 사회가 형성이 되려면 혼자 자신의 개성과 그리고 그 에고이즘, 자신의 이기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한 가족만 꾸리고 자기만 좋아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멀어서 하루 먹고 사는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가족이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야지 사회성도 기르고, 사랑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고, 인간의 가치도 이해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 존중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세계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공동체 정신의 장점은 나만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나도 우리 사회의 일원,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구성원 의식이 먼저 앞서서 발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은 유념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시츄에이션, 현재 상황과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주의가 조금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서양, 곧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 안타깝지만 그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 정부나 컨트롤 타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줘야 되는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는 서양,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개인주의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도 그렇고 사실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나의 혼자의 개성이나 나의 건강보다는 우리의 건강, 그러니까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을, 우리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병에 안 걸리는 길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스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확산세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활동의 제약을 어떤 공동체나 마을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 중에 또 한국 문화로 돌아와 보면 한국 문화의 샤머니즘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행복과 한 사람의 어떤 그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웰빙 라이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마을 자체가, 공동체 전체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이 농경사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연이라는 숭배의 대상에게 마을 전체로 구술한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불행하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표출 행위가 바로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그리고 21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는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조금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세계관을 조금 정리해 볼 때 바로 하늘, 땅, 자연이라는 3 grade 월드뷰를 바탕으로 애니미즘과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더 존중하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하면은 커뮤니티 우선되는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실천 방향,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한국 문화 중에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문화 중에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민간 신앙과 조금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 오버랩되는 부분인데, 이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싶은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코리아 컬처의 그 페이스 파운데이션은, 믿음의 바탕은 자연신과 조상신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자연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니마티즘, 애니미즘. 그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자연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어떤 사상이고요. 애니마티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물을 신성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애니마티즘은 모든 살아있는 사물들은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미스틱 스토리텔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뭔가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격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신이다 했을 때는 바다의 신이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좀 읽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대 전설 같은 경우를 읽어보시면, 뭐 중국에서는 용이 발달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물을 바탕으로 나무에서 신이 있다. 그리고 바다에도 신이 있다. 돌, 여러분 스톤, 돌에도 신이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돌에 신이 붙어 있다라는 것들이 애니미즘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돌을 하나의 퍼스널리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돌을 신의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애니마티즘은 그게 아니라,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Earth, Sky,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레멘트, 우리의 어떤 구성 요소, 그리고 우리의 플래닛을 이 지구라고 하죠. 한글로 지구입니다. 이 지구 자체가 신이 아니라,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이모랄티, 그러니까 영원한 불멸한 생명을 갖고 있다. 라이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니마티즘과 애니미즘의 차이인데, 한국 문화에서의 신앙의 바탕, 페이스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는 자연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애니미즘에 가까운 거예요. 자, 애니미즘이 발달이 되면은 이게 다신교가 되죠. 다신교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신교가 뭐냐 하면요, 신이 여러 개야. 이거는 여러분 한국 문화만이 아니라, 코리아 컬처만이 아니라 재팬 컬처, 차이니스 컬처, 베트남 컬처에도 조금은 동일하게 흐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애니미즘 얘기할 때 바다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애니미즘의 어떤 파운데이션 엘레멘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신교는 거기에서 착안해서 수많은 신들이 이 지정학적인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신교. 그러니까 신이 막
수천억 마리도, 수천억 마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마리가 이제 짐승을 표현할 때 단위니까 수천 개의 신이 존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몇 개의 신만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니미즘에서 이게 모두 자연신 신앙에서 발달한 어떤 파생된 신앙의 원리인데, 애니미즘에서 다신교, 그리고 다신교에서 토테미즘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토테미즘은 바로 사물 숭배예요. 자, 애니미즘과 이 자연신에서 여러분이 토테미즘으로 좀 발전되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국 문화 중에서의 이 이해가 왜 이제 그러니까 페이스 파운데이션이 좀 중요하냐면은, 이게 어떤 그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문화 구성 요소 중에, 특히 코리아 컬처에서 이 문화 구성 요소 중에 페이스 파운데이션이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애니미즘은 자연이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신으로 보고 그 신을 퍼스널리티, 인격적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서 다신교화시키는, 그러니까 다양한 신으로 설명하는 행위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게 애니미즘에서 발전된 이 다신사상인데, 다신사상에서 조금 더 발전되는 게 바로 토테미즘이에요. 이 토테미즘은 이게 이제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그냥 자연 그대로에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가공된 형태를 믿음의 기본으로 삼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중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게 될 때 이 텍스트로 나눴고 제가 오디오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비주얼라이징을 해드릴게요.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사상과 대상에서 그 자연을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선앙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어서 돌을 쌓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탑을 쌓아요. 이렇게. 그게 어떤 신앙, 믿음 행위예요. 그래서 돌로 탑을 쌓은 게 바로 선앙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돌로 탑을 쌓은 거는 자연 그대로가 아니죠. 자연이 가공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을 가공시키고 그 가공된 형상을 종교화시키는 행위가 토테미즘입니다. 그리고 그 토테미즘에서는 여러 가지 샤머니즘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자연에서 가공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이 되거나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막는 어떤 행동, 종교 행동적인 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게 토테미즘과 연결된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죠. 민간신앙 얘기할 때 부적을 쓴다라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또 뭘까요? 어떤 종교 대상을 만든다든지, 대상, 오브제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 일반이 토테미즘과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문화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조상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국 코리아 컬처에서의 또 하나의 페이스 파운데이션은 조상신 신앙인데,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거를 여러분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조상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다. 이제 한국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곧 사망하면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그게 곧 애니미즘을 넘어서서 우리의 선조들이,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나의 돌아가신 사망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자, 그런 게 바로 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이
사망한 나의 조상들이 나의 집안과 나의 가문을 지켜줄 거다라고 기반하고 있는 페이스 파운데이션이 바로 조상신신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 갈래인 자연신, 조상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네요. 자, 두 번째 강의 3강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